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용민입니다.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준비된 출마 선언문 낭독하겠습니다. 민주당 다시 시작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 출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책임있는 여당인 우리 당은 국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문재인 정부를 잇는 4기 민주정부를 창출해낼 역사적 의무가 있습니다. 저는 그 과정에서 제 역할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최고위원에 도전하는 것이 저에게 맞는지부터 쇄신을 바라는 초선 의원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을지 등에 대한 의문과 고민이 있었으나 많은 동료 의원들의 권유와 지지자 및 당원 동지들의 부르심에 결심을 했습니다. 우리는 보궐선거 패배의 상처를 이겨내고 민주당스러운 모습을 되찾아야 합니다. 저는 그 중간 어디쯤에서 제 역할을 찾아내 꼭 해낼 것입니다. 어느 순간 잊힌 민주당의 청년 모습을 찾을 것입니다. 국회의원 경험보다 국민으로서의 경험을 훨씬 더 많이 한 초선 의원으로서 민주당의 초심을 찾아가겠습니다. 민주당을 유능한 정당, 소통하는 정당으로 만들겠습니다. 우리 당 강명에서 천명한 것처럼 민주당은 유능한 정당이 되어야 합니다. 개혁, 민주당이 해야 할 개혁을 모두 묵묵하게 해야 합니다. 개혁과 민생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개혁을 통해 민생을 챙기는 것이고 국민의 삶이 윤택해지고 편안해지기 위해 개혁을 해야 합니다. 개혁은 우리 사회의 불공정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치개혁,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 부동산 관련 개혁, 불평등 문제 등 이런 문제들을 포함한 다양한 개혁 작업은 우리 사회의 불공정성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정성을 회복해서 국민들이 억울하지 않아야 하고 재난 앞에 국가의 존재를 체감할 수 있어야 하며 민주당이 국민의 삶의 희망을 제시해야 합니다. 공정성을 회복하고 모든 사람의 권리가 존중되어 함께 잘 사는 포용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제 민주당이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당원과 소통하고 당원들이 충분히 이해한 정책을 찾아내서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설득할 것입니다. 180석의 거대 여당은 국회에서 입법만 하는 정당이 아닙니다. 국민들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당이 당원과 국민의 옆에 있을 때만 문재인 정부가 성공할 수 있고 문재인 정부로 잇는 민주정부를 만들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해야 할 개혁을 모두 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각자가 마음속에 품은 과제들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당이 지원하고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인들 모두가 자신의 길을 창조하고 서로 격려해 나가야 합니다. 소통은 폭넓게, 결단은 단호하게, 실행은 신속하게 하는 강한 민주당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다시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7년이 되는 날입니다. 민주당이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책임지는 정당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찰개혁 법안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타임테이블이 어떻게 검찰개혁에 대한 타임테이블이 중대범죄수사청 법안 관련해가지고 그거는 이제 그 원내대표가 되시기 전부터 특위위원장을 하셨고 그때 발표했던 타임테이블이 있습니다. 그 타임테이블대로 진행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얘기를 해보진 않았습니다. 본인 대선자가 초청해가지고 그 최고위원을 막판까지 고민하시다가 출마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고민하신 이유와 뒤늦게 출마를 결정하시게 됐던 그 배경에 대해서 네. 아까 그 기자회견문에서도 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제가 최고위원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부터 시작해서 또 한편으로는 그 당의 쇄신을 좀 다들 요구하고 당원들 역시 그렇고 국민들도 민주당이 바뀌어야 된다고 요구하고 계신데 그 쇄신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그 목소리를 제가 잘 대변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끝까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의 쇄신을 가장 많이 얘기하고 있는 그룹인 초선 의원 그룹에서 그리고 다른 동료나 선배 의원분들께서 적극적으로 권유를 하셨고
또 지지자분들이나 당원분들도 출마에 대한 여부를 강하게 하셔서 지금 당이 어려울 때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뭐든 한번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좀 늦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거 조금 보충 설명 드릴까요? 초선의 대표성을 가지고 출마하는 분이 저희들이 범위처럼 초선 의원들이 결의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당 지도부 구성에 참여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결의를 했는데 원래 서너 분이 거론이 되다가 가장 적합한 분이 누구냐? 그러니까 김영배 의원이 먼저 등록을 하셨고 선언을 했고 그 다음에 가장 적합한 분이 누구냐 해서 김용민 의원을 저희들이 밀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네. 다른 질문 있습니까? 매번 나오는 질문이긴 한데 사실 당내 강성 당원분들을 향후에 지도부가 어떻게 하실지 이걸 어떻게 관계를 설정하실지 좀 궁금하고 그에 대한 네. 강성 당원이라고 표현들을 하시는데 저는 그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시는 당원분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우리가 민주당의 주인은 결국 당원일 것이고요. 민주당이 어떤 정책을 펴거나 혹은 개혁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할 때에는 당원이 설득되고 당원이 이해가 되는 것들부터 시작을 해야지 그 다음에 국민도 설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원과 소통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그 당원이라고 그 범주를 정하는 게 아까 말씀하신 그 적극적인 의사를 표명하는 이런 분들도 당연히 소중한 당원이기 때문에 그 의사를 당연히 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소통하고 설득하고 설득되지 않으면 정책에 대해서 다시 고민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거는 당신과 민심이라고 하는 것이 대리되어 있지 않다 이런 식의 해석도 가능한 건가요? 그거 우리가 지금 쉽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이라는 게 정해져 있다라고 보기 어렵고 항상 변할 수 있는 것이고요. 민심 역시 계속 변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이 얼마나 소통을 했느냐, 얼마나 대화가 됐느냐, 얼마나 이해를 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소통을 통하면 당신과 민심이라고 표현되는 것이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또 많이 나오는 얘기긴 한데 그 조국 사태를 조고선 게임 분석한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보궐선거를 두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그 부분을 다시 보궐선거에서 끄집어낼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우리 스스로의 잘못이 무엇이었나를 돌아보는 것이고 지금은 우리가 뭘 할 수 있을 것인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능한 정당이 되어야 국민들로부터 다시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더 중요한 방점을 찍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네.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권리당원들이 일부러 하는 수사 의원들에 대해서 수사 무적이라고 부르고 이게 바로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을 표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초선, 2030 초선들도 그들의 입장을 표명한 것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당원들도 당원의 입장을 표명한 것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서로 상처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이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당원들과 소통하고 설득하는 과정들이 부족했던 게 아닌가. 그래서 하나의 표현도 같은 표현이나 같은 의미를 전달하더라도 받아들이는 게 서로 좀 다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이 좀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통의 필요성을 잘 보여주는 그때 당시에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